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회원국 중에 하나이고 보건의료 체계가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초기 사망자가 많아?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해 봤더니 이탈리아만의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탈리아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국민의 24%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28%라서 1위고 이탈리아가 2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은 아무래도 면역계가 취약한 고령 인구가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령자들이 더 많이 환자로 발생을 하고 그들로 통해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지금 563명 정도인데 그 563명의 평균 연령이 81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집중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노출이 되어서 감염이 되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WHO랑 그 미국, 중국 CDC가 이번에 발표한 그 결과 보고서에서도 제일 큰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가 고령이라고 거기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령 하트 디지즈를 많이 알았습니다. 하트 디지즈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 타겟 중에 하나가 세포론으로 들어가는데 AC 리셉터 2로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타겟으로 하는 게 점막 세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떠한 하트 세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기 때문에 좀 더 올드 에이지 그리고 하트 디지즈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제일 고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인데 기저질환 중에서도 상당히 폐질환뿐만이 아니고 심장질환이 네. 위험한 거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대목이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새로운 정보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취약하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뭐 만성 폐질환이나 뭐 만성 심혈관 질환이나 혹은 뭐 만성 신장 질환, 당뇨, 그리고 장기 이식 같은 거 했었던 분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심장 질환자들한테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바이러스라는 것 특징 자체는 우리 세포 내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러스랑 딱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게 필요하죠. 그 리셉터가 필요한데 수용체가 그 수용체 자체가 심혈관 질환에 이용되는 그 수용체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AC 리셉터 2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바이러스가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위험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AC2 리셉터는 폐에도 있고 심장에도 네. 있는 건가요? 주로 많은 부분이 폐하고 심장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폐 AC2 리셉터에 붙으면은 폐렴이라던가 이런 폐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심장에 있는 AC2 리셉터랑 이렇게 부착이 되면은 심장에 뭔가 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이 상기도 감염보다는 하기도 감염, 즉 폐렴 쪽에 좀 더 많은 그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에 전 교수들이 들어와 있는 한 150명의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심장내과 교수님들의 논의가 있었어요. 이 AC2 리셉터에 관련해서 지금 심장 고혈압 약으로 많이 쓰이는 AC2 리셉터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다고 하죠. 임상 시험을 더 해봐야 된다. 이제 이번에 네이처지의 카디올로지 파트의 리뷰로 아주 짧게 이제 코멘터리가 이번에 나왔는데, 네이처지에 나온 얘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전은 그동안 사실 이건 이미 사스 때도 좀 계속 얘기됐던 이슈였는데, 이제 이번에 조금 더 그 부분들이 좀 전진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급사를 하는 환자라던가
심장 질환을 가졌던 환자들이 좀 이렇게 이번에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거가 이게 좀 의미 있는 좀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ACE2 리셉터 그 수용체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ACE2 그 수용체를 그거를 이제 블록하거나 막거나 또는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심장약 고혈압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드문 사례긴 하지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돌연사 했는데 뭐 양성 판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ACE2 리셉터랑 심장 관계를 설명하는 논문을 보니까 딱 그 사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전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어들었습니다. 개연성을 지금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네, 이거에 네, 대한 네. 이제 임상적인 뭐 어떤 통계나 정확한 지금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좀 그 아직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봤을 때 저희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로는 그렇다면 좀 이런 시즌에 이제 가능하면 지금 고혈압제제도 저 이 AC 그 억제제나 또는 그 ARB라고 해서 이제 그 요 엔지오텐신 그 이 관련 차단제로 돼 있는 그 기존의 고혈압 제제는 조금 뭐 중단 내지는 조금 그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저희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의사가 아닌 일반 그 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대목일 것 같은데, 그 AC2 리셉터랑 고혈압 치료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고혈압 약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의 그런 혈압을 낮추는 약들 중에 하나가 ACE2 리셉터 이니비터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혈압 약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런 ACE2 리셉터랑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논문이 나온 것만큼 네.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 고혈압 약제를 처방할 때 그럼 이거를 처방받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냐? 아니면은 바꿔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돌연사한 것 때문에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고 사실 이거 명확하게 알려면 추후에는 부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명확한 에비던스가 쌓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가 걸리면 많이 좀 예후가 안 좋아지는 만큼 심질환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불안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확진하고 대처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정도로 아직까지의 수준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